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강하게 작동했고 급브레이크 흔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9명의 발인은 오늘 치러집니다. 어제 70대가 몰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전에선 16톤 대형 화물차에 폐지를 줍던 노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후보 사퇴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중도 하차는 없다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찬반을 둘러싸고 팽팽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법은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는데 약 한 달 만에 다시 강행 처리되는 셈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상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유 의원은 특검 법안에 유연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며 야당 특검 공세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야당 첫 주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 통과되면 3개월 정도면 결론 낼 수 있다며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돼버립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오늘 오후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치, 외교, 경제 분야 등의 대정부 질문이 여야 충돌로 연이틀 파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시청역에서 역주행해 9명이 숨진 사고에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가속 페달이 90% 이상의 강도로 작동했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입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건 호텔 주차장 입구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하며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 잘못 진입한 차 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잘못 밟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에는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이 90% 이상의 강도로 작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는 충격이 생기면 사고 직전 5초 동안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작동 상황이 저장됩니다. 경찰은 특히 차 씨가 사고를 낸 뒤 완전히 멈춘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블랙박스와 CCTV 6점, 사고 기록 장치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맡겼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경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제외한 사고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사고를 낸 차는 3년 전 제동장치 결함이 있었고 리콜 대상에도 올랐던 차입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이미 리콜을 받았고 전문가들도 급발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2018년형입니다. 이 차는 지난 2021년 5월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동장치 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콜 사유에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모듈에 있는 회로기판이 정기적 합선으로 소손 가능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련 전자제품이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선 생길 수 있으니까 퓨즈가 용량이 작은 게 들어가서 퓨즈로 용량 큰 거로 바꿔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후 기록상 리콜을 받아 문제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 작동 안 할 수가 있다 이건 있는데 이미 리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급발진의 주요 증상인 급가속과는 거리가 있는 리콜이었습니다. 합선대가 불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도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조건하고 달라요. 사고를 낸 차는 2달 전 종합점검 때도 모든 영역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 기록 장치 정밀 분석과 함께 차가 멈출 때 모습과 후미등이 켜졌는지 여부, 굉음 등을 모두 확인해야 급발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역주행 사고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는 흰 국화를 놓고 묵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숨진 서울시는 시청 본관 7층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 앞 역주행 사고가 며칠 안 지났는데 아찔한 사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선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하는가 하면 대전에선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이 16톤 대형 화물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안지현 기자입니다. 병원 외벽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에서 떨어져 나온 범퍼가 나뒹굽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벽에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밤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 마약성 진통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A씨는 지병으로 많은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길 한켠에 주인을 잃은 손수레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전 석봉동 신탄진 시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폐지를 모으던 80대 할머니가 16톤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인도 대신 찻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건널목에서는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버스에 탄 승객 5명이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 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18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에 부딪혀 전복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TV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후보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1차 TV토론 바로 앞뒤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뉴욕타임스가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토론 직전인 지난달 25일까지 닷새간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포인트 뒤졌습니다. 그러나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한 조사에선 그 격차가 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오차 범위내 박빙이란 결과도 나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기에 너무 고령이란 응답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측근에게 앞으로 며칠 안에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직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 동향에 따라 후보 사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완전한 거짓 주장이라며 뉴욕타임스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도 백악관 브리핑에선 바이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Is President Biden considering
stepping down. Absolutely not. Is the president telling people he's evaluating the Absolutely race? false. That is absolutely false.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며칠 동안 있을 방송 인터뷰와 격전지 유세가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검사 탄핵안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도둑이 경찰을 잡는 격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 지휘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송 고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나를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 위법, 방탄 탄핵임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올리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썼습니다. 이 밖에 수사받는 정치인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다.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는 비난의 글이 달렸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아산병원도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는데 환자들은 오늘 오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엔 1000여 명이 모여서 환자단체 집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이달에만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도 진료 재조정 또는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둘러싸고 혐오 표현과 갈등도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엔 시민들이 놓은 국화꽃과 추모 편지가 곳곳에 남아있는데 몇몇 편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너네의 명복을 빈다, 가벼운 말투로 남긴 글도 보이고 사망사고를 조롱하는 듯한 편지도 남아있습니다.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과 함께 사망자들을 조롱한 게시글도 알려지면서 이 편지도 페미니스트들의 테러라는 게시물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아빠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 이런 내용의 손편지를 남겨뒀습니다. 슬픔을 나누려고 쓴 이 편지에도 비난이 향했습니다. 편지를 쓴 학생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에 여기에도 비난 댓글이 있을까 봐 미리 달아둔다며 내용이 다소 미성숙했던 점이 있다. 비난을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슬퍼하기만 하기에도 모자란 일, 함께 슬퍼하기 위한 일에 저지른 조롱과 비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르노 코리아 사건을 프랑스 현지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르노 코리아 측은 영상 중 일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Le pouce contre l'index, c'est le signe de ce qui est très petit comme le sexe des hommes. C'est donc un geste qui exprime la misandrie, c'est-à-dire le contraire de la misogynie. 현지 시간 어제 프랑스의 유명 뉴스 채널은 르노가 한국에서 스캔들의 중심에 있다 이런 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스처가 남성 혐오 표현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 의아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Ses motivations ne sont pas très claires pour le moment. Mais c'est pas par hasard que cette affaire se passe en Corée. Non, la Corée du Sud est une société patriarcale où les femmes ont beaucoup de mal à trouver leur place, les écarts de salaire sont plus élevés qu'ailleurs, les violences sexistes sont effrayantes, le taux de suicide des femmes est le plus élevé du monde. 이번 사건의 원인이 성별 갈등에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Oui, donc un pays où la guerre des sexes fait rage. C'est aussi le pays du monde où l'on fait le moins d'enfants, 0,7 enfants par femme seulement.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 잭맨이 한국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데드풀과 울버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 프로야구 키움과 LG의 경기가 열린 서울 고척돔에서 두 배우가 함께 포착됐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올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saving worlds, but you do. 7년 만에 울버린을 연기하는 휴 잭맨과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 영화. 두 사람과 영화 감독 숀 레비가 한국을 찾은 이유입니다.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는 오늘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저녁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초중고 15개 학교에서 200명이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급식 식재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급식실 안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부터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열이 38도, 6도 올라가면서 지금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요. 반 친구들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도 자세가 힘들었었고.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원 지역 초중고교 15곳에서 같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두 급식을 하는 학교로 일부 업체에서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재료로 공급했던 식단에 나와 있었던 보존식과 그날 학교에서 먹은 물, 그리고 그 식기구, 그런 환경 검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금까지 211명인데 급식을 먹은 교직원과 학생이 3,000명이 넘어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들은 당분간 단축 수업을 해 급식을 안 하거나 조리하지 않는 대체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장마가 시작되며 비가 내렸다가 찜통 더위가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조건입니다. 대부분은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문제없지만 포도상 구균 등은 그래도 증식합니다. 세척과 소독은 필수, 음식은 만드는 대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국회 앞에 트럭에 실린 소들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사료값은 오르고 한우값은 떨어진다면서 정부랑 국회가 직접 소를 키워보고 대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소 한 마리씩 들어간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우 사육 농민들이 소 반납 집회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데려온 겁니다. 농민 만여 명은 소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를 예전에는 한 차를 팔아서 저 같은 경우를 한 달을 사료값을 충당했다 하면은 지금은 두 차를 팔아야 됩니다. 그만큼 소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 돼 있는. 한우 한 마리를 팔 때 순 손실은 지난해 14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사료값은 매년 오르는데 한우 도매 가격은 크게 떨어진 겁니다. 30년 됐습니다. 지금 사료 자금을 안 받으면 거의 파산입니다. 파산. 저희도 생산비가 좀 적게 들어야 출하하는데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또 정부가 수입 소고기를 너무 많이 들여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농가 지원법 제정과 사료 가격 인하 등을 요구했습니다. 삭발식을 한 농민들은 데려온 소들을 국회에 두려고 했지만 경찰에 막혀 모형으로 대신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과 남미 사이의 카리브해를 초대형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점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체만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칩니다. 거센 바람에 함석판이 힘없이 나부끼고 붙잡으려던 남성도 같이 날아갑니다. 지난 이틀간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강타하면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4명이 실종됐고 주택 8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270km에 달했습니다. This is madness. I have never seen this in my 46 years of life. This is madness. 카리브해 섬 국가들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통행이 금지돼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일부 약화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대 풍속은 시속 230km 수준입니다. 자메이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ensured that all the necessary steps have been taken to ensure that the country, manage the passage of this really major hurricane, the first one we've been having in almost 40 years. 허리케인 베릴은 이번 주말 멕시코 동부와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올여름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이번에도 서로를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역사상 최고라고 했고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승부 굳히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이어갔는데요. 2위와의 격차는 3게임 반, 독주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 전 10회 연장 끝에 역전승을 거두며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지은 기아. 기세를 몰아 이날도 1회 선두 타자부터 방망이가 폭발했습니다. 김도영이 시즌 23호 선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회 들어 구자욱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그러자 기아는 7회 나성범의 2루타로 동점을 만들고 곧이어 소크라테스가 다시 앞서 나가는 결승타를 때렸습니다. 8회에는 박찬호의 3루타로 격차를 2점 차로 벌렸는데요. 전상현이 이틀 연속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면서 기아는 삼성을 6대4로 꺾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기아는 2위 LG와의 격차를 3게임 반차로 벌리며 선두 독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에서는 KT가 하나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벤자민이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황재균은 하나 선발 유현진을 상대로 7회 솔로 홈런을 때려 3대2 한 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KT는 롯데를 제치고 7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높은 습도와 함께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가 32도, 대구 34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 늦게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10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 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